이런 겁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의 여집합,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뺀 거, 이건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의미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교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은 집합인데 그 원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A에도 있고 그 다음에 B에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콜 1, 2, 3, 4라고 하고 B 콜 3, 4, 5, 6, 7이라고 했을 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은 얘하고 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A 교집합 B는 3하고 4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A에 있거나 B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 2 같은 경우는 B에는 없고 A에 있지만 어차피 다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요렇게 하는 게 합집합.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A 빼기 B라고 하면은 빼기랑 똑같습니다. A의 집합 중에서 B에 들어가는 걸 다 빼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1, 2.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이라는 겁니다. 여집합. 여집합은 A에 없는 놈, 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이 필요합니다.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 하고,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해가지고 10가지라고 했을 때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 A에 있는 놈들을 다 죽인 것 해서 뭐라고 하면 된다? 5, 6, 7, 8, 9, 10 이게 답니다. 이게 답인데 문제는 말이야,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찾아내 놓고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아지면, 원소가 많아지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벤 다이어그램이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집합이 뭐뭐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다 A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다 B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A 아니기도 하고 B 아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은 A 교집합 B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합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만큼 이렇게 둘러싼 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이 부분이 A 합집합 B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1, 2, 3, 4 그 다음에 얼마? 5, 6, 7 이렇게 하면은 표현이 다 되는 거죠. B는 3, 4, 5, 6, 7이 있고 A는 1, 2, 3, 4가 있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10가지라고 했으니까 8과 9와 10은 이런 데 있겠구나,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집합의 연산을 이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보이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이해하도록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것은 뭘 얘기할까요? 계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림에서 보는 겁니다. 계산 순서를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가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그치? 그거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3, 4를 빼면 못 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얘는 1, 2, 3, 4 빼고 5, 6, 7, 8, 9, 10 이렇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랑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표현을 해봐야죠. 일단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A의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B의 바깥쪽에 있어야 됩니다. B의 바깥쪽은 이놈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1, 2, 5, 6, 7, 8, 9, 10으로 뭐가 있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놈이랑 이놈이 어차피 같은 놈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것. 그렇죠? 뭐 등호간의 법칙이고 막 이렇게 계산 공식처럼 있는데 별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던 이 그림에서 어디를 나타내고 있다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것. 됐죠? 뭐냐면 색칠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색칠하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어딘가. 근데 지금 이거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시간 계산 순서를 잘 따지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어떤 집합이 나오고 그놈과 C의 합집합일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큰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것은 A 합집합 B라는 얘 둘 다 합집합이야? 너무하네. A 합집합 B라는 것은 이만큼이 되면 B도 되고 A도 되네. 그 다음에 한 번 쉬고 여기가 이거 색칠된 데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C도 되네. 그러니까 C도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것.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색칠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진짜 필요 없네요. 자, 그럼 여기 잘 하니까 조금 우리가 헷갈릴 만한 문제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프린트에 보면은 문제 12번 이런 겁니다. A 합집합 B가 3, 5, 6, 7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얼마? 2, 3, 4, 5, 1대 A 합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특별한 풀이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풀이법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번 시도해보고 왜 안 풀리는지까지만 찾아보세요. 왜 잘 안 풀릴까? 여기까지만 지금 빨리 한 1분 정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왜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와 C의 교집합을 찾으려면 B가 뭔지 C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A와 B의 합집합도 있고 A와 C의 합집합도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 조건에서 B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뭔지를 알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쵸? 자, 뭐냐면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수학 문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주어진 정보가 조건에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불친절해요. 불친절할 뿐 아니라 어땠다? 부족해요. 정보가 뭔가 부족해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면 힘들고 비교하면 쉽습니다. 내가 요구사항은 결국은
B와 C의 교집합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놈과 A와의 합집합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게 이게 수학 문제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조건만 보고 뭘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 요구사항을 한번 봅시다. B와 C의 교집합입니다. B와 C의 교집합인데 이 부분과 또 뭐라고요? 네. A와의 합집합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보면은 AB의 합집합과 합집합이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AC의 합집합, AC의 합집합은 여기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AC의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AB의 합집합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색칠된 부분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색칠된 부분은 뭐죠? 이놈과 이놈의 뭐죠?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교집합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하고 3 있고 5하고 5 있네. 그래서 이게 3과 5이구나. 여기서 이제 감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감탄을. 뭐냐? 아, 조건만 보고 찾는 게 아니구나. 수학 문제는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해 놓고 요구사항과 조건을 비교해서 어떻게 써먹을까를 찾는 거지. 요거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내가 그 출제위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구나. 요거만 깨달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함정인데 우리는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야만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거만 벗어나주면 되는 거. 자, 원소의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찾는 건 엄청 잘 나오니까 그 먼저 그림을 그리는 법을 확인합시다.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은 이렇게끔 박스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총 개수가 몇 개가 있다? 개수를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30개.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5개다 할 때 이렇게 써주세요. A를 그리고 여기 면적에 쓰지 말고 A 옆에다가 15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B가 17개라고 했으니까 B를 이렇게 그리고 B 옆에다가 B의 원소가 17개 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이거 뭔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얘들을 다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겹치는 게 몇 개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령은 겹치는 부분이 몇 개인지 지금 문제에서 모르겠죠? A라고 쓰세요. A라고. 아, 여기 A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를 여기를 5를 여기에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이상한 놈의 개수를 이걸 보고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 여집합과 B 교집합이라고 B 여집합이 교집합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A가 아닌 곳에다가 B가 아닌 곳 다 합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교집합인데요? 죄송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닌 곳이니까 합집합이 아니죠.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사실 말로 하면 굉장히 편한데 이거. A도 아니면서 B도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은 A나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개수를 식으로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몇 개죠? 30개.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부분 빼면 되죠? 그 다음에 어디 빼면 돼요? 이 부분 빼면 되죠? 이 부분은 몇 개겠어요? 15 빼기 A 빼기 이 부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17 빼기 A. 이러면 A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거 1차식이니까. 풀면은 A가 찾아집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를 찾으면 됩니다. B가 아니면서 A인 곳이니까 여기겠네요. 그쵸? 그럼 이건 얼마? 15 빼기 A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할까가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복잡해지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은 복잡할 때 요령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A, B를 그려놓고 A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A 15개, B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17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교집합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 교집합의 개수가 안 주어져 있으면은 그냥 미지수 A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요걸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명제라는 것은 집합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세요. 집합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경계가 뚜렷한 것들, 그치? 착한 사람, 이런 거 집합 아니라고 했죠. 착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명제도 이런 겁니다. 명제도 참, 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다. 그러니까 봉 선생은 착하다. 명제 안 명제? 명제 아니에요. 이건 명제죠. 너무 확실하죠. 안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너무 확실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글쎄 이렇게 되잖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참 거짓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명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1 더하기 2가 3이다. 명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1 더하기 2가 5이다. 명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3이라야만 명제가 아니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거짓이지만 역시 명제예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착하다. 얘는 참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누가 봐도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인 게 확실해야 명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거짓이란 이 거짓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 특히 집단으로 얘기할 텐데 자, 우리 반에 지금 여기에 딱 3명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현재 우리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여자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여자 2명, 남자로 보이는 사실은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인데 지금 가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예외가 절대 없다.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얘를 뽑으면 yes고 얘를 뽑으면 yes지만 얘를 뽑으면 no가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이고 매우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명제인데, 근데 사실은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어떨 때 거짓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거짓입니다. 명확하게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만 될 때가 참이다.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 이러면 참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3은 예외가 없이 무조건 맞는 것. 거짓은 단 한 놈이라도 예외가 있기만 하면 거짓. 이해되시죠? 부터 318번까지를 보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외가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떤가 모든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게 뭐냐면은 애초 이 말을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가 하면은 이 새끼 아무나 데리고 와도 1과 5 사이다. 이렇게 장담을 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야, 내가 솔직히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적어도 한 놈 이상은, 한 놈이 될지 두 놈이 될지는 몰라. 그런 어떤 놈은 5인 놈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위해서는 5인 놈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치? 그럴 때는 거짓이지만 누구라도 5인 놈이 있기만 하면은 yes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가 모르는의 차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별로 자신이 없는 거야. 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모든이란 거는 자신이 빵빵한 거야. 야, 전부 다 돼. 이렇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 됐죠? 자,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 부정이 뭐예요? 부정한다. 어떤 사실을 부정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가 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강아지는 개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말을 부정하다 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강아지, 개가 아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299번부터 보면 아주 간단해요. x는 1. 이거 부정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도 명제입니다.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0번. x가 3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319번. 부정은 그냥 첫 번째는 반대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반대 주장이 가끔 미묘해진다는 겁니다. 뭐든
그리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미묘해진다는 거다. 어떤 거냐면 319번처럼 모든 자연수 x가 에 대해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의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 반대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반대말을 얘기하려면 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모든이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겁니다. 모든이 나왔을 때 모든의 반대는 뭐겠어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해 이렇게 해야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뜻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이걸 잘못하면 자꾸 공식처럼 외우는데 이런 겁니다. 본래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반대 주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네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는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 학생은 모두 90점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제 시험을 쳤단 말이야. 모의고사를 쳤단 말이야. 우리 반 학생들이 쳤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잘 쳐가지고 대부분 다 90점 이상을 넘기는 했어요. 근데 90점을 못 넘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주장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반의 어떤 7번 학생은 88점이 글람.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말의 반대 주장은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 되면은 90점 미만이면은 반대 주장이 되는 겁니다. 반대 주장은 모두의 반대 주장은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대 주장이라는 것은 원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은 이런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어떻다고 주장한다면 아니야, 어떤 놈은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장을 바꿔볼게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90점 이상이다. 자, 이 말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사실이 필요해요? 90점 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말을 바꾸려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90점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정을 할 때는 어떤가 모든이 반대 주장이 되려면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본래 나왔던 말을 틀리게 만들려면은,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320번, 320번, 321번, 32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은 좀 더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말로 하면 헷갈리는 데가 등장할 겁니다. 등장할 건데, 하나 미리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쫄지 말라는 거. 쫄지 말고, 그때 약간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상급 과정,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나서도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 끼어서 나옵니다. 끼어서 나오니까 그때 에이 정 안 되면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한두 개만 헷갈리는 거 넘어가고 나면은 그 뒤쪽으로 실전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 느낌 그대로 부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정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은 이겁니다. 이거 외우기 진짜 싫은데. 역, 이, 대우. 이거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역과 이와 대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참거짓을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만든 게 뭐였다? 부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장을 가지고 또 다른 주장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하는 짓이 역과 이와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장, 그러니까 명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다른 주장을 만들 건데 이 명제의 종류에 대한 겁니다. 근데 명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조건과 그 다음에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 가정.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대부분 다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착한 사람이면 살인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이 문장의 구성을 볼게요. 이 이면이 중요한데 이면이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는 사실은 판단을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조건 혹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결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명제인데 명제의 구조는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 부분을 P, 이면, 여기가 이면이라는 말 뜻이에요. Q이다. 명제는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겁니다. 역은 가정과 결론은 Q와 P를 바꾸는 게 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살인과 착한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다. 됐나요? 이게 새로운 주장입니다. 처음 주장을 가지고 만든 역을 이용해서 만든 주장.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착한 사람이면 살인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살인을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착한 사람이면 살인을 안 하겠죠. 그렇죠? 보통 이런데 순수하게 공감하지 못합니까? 이거 수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우리의 통념을 그냥 인정하고 살인을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면 살인을 안 하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통념으로 따지면 이거 참입니다. 그렇죠? 통념으로 따지면은 얘는 참인데 살인을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거짓이죠? 살인을 안 하고 다른 짓을 그렇죠. 살인 말고 다른 범죄도 많죠. 강도도 있고 강도질도 있고 사람 죽이지까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다고 꼭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거짓.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주장을 가지고 역을 만들어도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상거짓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거짓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여기라는 것은 명제를 구분했을 때 조건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꿔놓는 게 뭐다? 여기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착한 사람이면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예요? 착한 사람이면 살인하지 않는다. 명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사회통념상에서 판단하기로 한다면. 이걸, 근데 여러분, 그 명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모든 것들을 근원적인 데까지 따지면은 조건을 더 붙이기 전까지는 명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참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명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는 뭐냐?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없네요. 놀랬다. 이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가 필요 없는데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 혹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필요 없습니다. 대우가 필요합니다. 대우가. 자, 그러면 대우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이게 명제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든 여기라는 것이 Q와 P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면은, 여기는 P가 뭐야지? 대우는 뭐냐면은, Q와 P로 바뀌긴 바뀌는데 다 부정, 얘가 부정입니다. not이라는 뜻. 부정해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는데 조건으로 가면서 부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살인을 한다가 되겠죠. 살인을 하면은 착한 사람이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이 일어나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바뀌는 거. 부정은 대우는 각각이 부정이 돼서 바뀌는 거. 자, 그런데 대우는 왜 좋은 의미가 있냐면 대우는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었으면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지 말고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데 꼭 외워서 쓰려고 하는데 외워서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외워서 쓰지 않아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대우라는 것은 처음의 주장을 가지고 변형된 주장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까지만 알면 된다. 자, 그래서 323번부터 327번까지 풀어봅시다. 323번부터 327번까지. 참 거짓의 판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봅시다. 자,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외가. 그렇다.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집합강제로 푸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집합강제로 푸는 게 편리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x가 1보다 크다 2면 x가 2보다 크다 2다. 이렇게 했을 때,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보다 큰 숫자 중에서 2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1보다 큰 숫자 중에서 2보다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보다 큰 숫자 중에는 1.1, 1.2, 1.3 이런 숫자들도 있겠죠. 맞아요. 얘들은 2보다 작죠, 그쵸?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no, 거짓이 되는데, 자,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을 할 때는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뭘 활용해 주냐면은 집합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1보다 큰 숫자라는 것은 수직선상에 표현해 보면은 1을 나타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2보다 큰 숫자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보다 큰 숫자 중에 주황색 범위에 해당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걸 역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명제고, 역으로 만들면은 x가 2보다 크다 2면 x가 1보다 크다 2다.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2보다 큰 놈 중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1이 있고 2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숫자 아무 놈이나 골라도 1보다 큰 거 맞죠? 그러니까 yes, 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참 거짓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은 실제로는 이놈의 집합을 A, 이놈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보다 큰 숫자들 B 중에는 A가 반드시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자, 이걸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고 A이면 B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A에 있는 놈은 반드시 B의 원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A면 B이다. 이거는 참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B면 A이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B 중에는 A인 놈도 있지만 A가 아닌 놈도 있죠.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해요,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실전 문제에서는 명제와 집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 프린트로 가봅시다. 수업 프린트에 문제 24번 같은 게 있습니다. Q가 not P가 참일 때, 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Q라는 명제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Q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P라는 놈을 만족시키는 놈을 라지 P라는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바꿔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봐요. P가 아니다. 부정이에요. P가 아니다는 것은 집합으로 따지면 뭘까요? P의 여집.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P의 여집합에 2면 2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놈이 이놈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부분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배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어딘가에 P가 있지만 Q는 P의 바깥쪽에 포함된다고요. 그럼 Q가 이렇게 Q랑 겹쳐지는 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Q는 P의 바깥쪽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Q가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1번.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P가 Q의 바깥쪽에 있는 거 맞죠? 놓쳤나요? 안 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P가 Q의 바깥쪽에 있느냐 그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yes. 오케이. 니은, 2번.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대로 맞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계속 이렇게 그림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4번 같은 경우가 틀렸겠죠.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 P의 바깥이면서 Q인 곳은 여기입니다. 그쵸? 이거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Q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8번을 풀어보세요. 자, 이걸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 헷갈려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답니다. 이걸 식으로 집합기호로 바꾸면 P의 여집합이 R이라는 집합에 포함된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은 P가 여기 있고 바깥쪽인데 P의 여집합이 이 바깥쪽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R 입장에서 한번 봐봐. R 입장이. R 입장은 여기에 점 찍은 바깥쪽을 다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지. 그 다음에 더 가져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R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통은 이 안쪽을 R이라고 했는데 지금 R이 바깥쪽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R이었어. 빗금친 부분이 R이라는 겁니다. 그럼 빗금치지 않고 이 빨간 동그라미 안쪽은 뭐가 되는 거죠? R이 아닌 곳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R이 바깥쪽이어야 되니까 남는 부분은 뭐다? R의 여집합일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P 안에 아래 여집합이 속해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에서 그려오면서 그럼 이쪽이 보통 우리는 그림을 여기를 R이 어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R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주시면 되는 거죠. 깨달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뜻이 뭐냐면은 P가 Q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얘는 S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P가 Q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S는 Q의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R의 여집합이 이 안에 있군요. 여기가 R의 여집합. 그러니까 R 바깥쪽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1번 P는 not S이다. 자, 이 말은 기호로 바꾸면은 P가 S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S의 여집합에 P가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yes 이렇게 하면 되고 Q는 S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도 이겁니다. 정확히 기호로 표현하면은 S의 여집합. 이게 2번이죠? 3입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3번, 4번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 그런데 5번을 보면은 R이 P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R은 여기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색칠한 부분이 R인데 P는 꼴랑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 서로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끼리는 꼭 포함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관계가 없는 상황도 있다 이겁니다.